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6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계속되는 미군 도발에 맞서 미사일 요격 기술 시험. 중국 신화통신은 4일 밤 국방부의 미사일 요격 기술 시험 발표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미사일 요격 기술 시험으로 어떤 국가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테스트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번 시험이 3년 만에 공개한 5번째 미사일 요격 시험이라고 전했다. 중국군 전문가 숭중핑은 4일 글로벌 타임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중단 요격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번 요격 테스트로 성공률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 전략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이며 공격이 아닌 방어가 목적이라고 역점을 찍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니미츠 핵항모 전단이 중동을 떠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시어드어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더불어 서태평양에 3개의 미 핵항모전단이 배치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요격 시험은 전적으로 미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국의 강대강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대통령 JCPOA 이행 아니면 우리 방식대로 나아갈 것.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내용 수정은 없으며 참가국 추가도 없다고 못 박았다. 3일 로하니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JCPOA에 재가입할 경우 자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를 일축했다. 현재 JCPOA에는 이란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해 7개국 사이의 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전면적인 대이란 제재를 감행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5+1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인 경우에만 JCPOA가 유지되고 핵협상 조건을 재논의하지 않겠다면서 JCPOA 성과를 얻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JCPOA 복귀에 뜸들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 여론과 세계 정치인, 심지어 미국 정치인들조차 JCPOA가 세계 평화, 안보, 교류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를 위반하고 있고 더 많은 실수를 하기 전에 국제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협상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도 협상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식 방식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천명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서 이란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시절 로고 기록 확인 못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로고에 접근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 감독하에 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국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법 제2205조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서도 특별한 경우는 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쓰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백악관 방문자를 기록해왔다. 당시 법원은 2013 백악관이 일지를 비밀에 붙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색다른 방식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세력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취임 후 뉴스 시청률 급락, CNN 44% 줄어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일주일간 주요 방송사의 뉴스 시청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임기 기간 내내 미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재가 시청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라이어티 플랫폼의 조사 결과 CNN 뉴스의 1월 마지막 주 시청률은 전주 대비 44% 급락했다. 그 외 폭스뉴스, MSNBC 등 주요 방송사의 시청률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된 이후에는 황금 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10시 방송 3사 시청률이 모두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평균 시청자 수 감소는 CNN이 310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MSNBC 227만 명, 폭스뉴스 68만 명이다. 에포크 타임스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트럼프를 공격한 언론들이 트럼프 덕분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셈이라며 사실상 트럼프가 시청률을 견인했다고 짚었다. 한편 폭스뉴스는 개표 도중 일찌감치 바이든 승리를 선언해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폭스뉴스는 대선 이후 시청률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분노한 시청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홍보한 뉴스맥스로 대거 이동했다. 이로 인해 뉴스맥스는 지난 1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번 언론사의 시청률로 여전히 트럼프가 화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헌터 바이든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 출간 논란. 지난 대선 기간 도덕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헌터 바이든이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그가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을 미화하는 이미지 세탁의 일환으로 보인다.
출판사는 헌터 바이든이 약물 남용을 비롯한 어려움들과 투쟁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헌터는 가슴 아프면서도 용기 있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고 두둔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은 성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헌터를 통해 자신을 보고 희망을 찾길 바란다.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헌터의 힘과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바이든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착복한 헌터의 불법 행위를 감싸는 것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 회고록이 출간되면 잠잠했던 헌터 게이트가 또다시 수면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민심을 잃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6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